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의 급변으로 국내 대학도 위기를 탈출할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교육부 산하의 제6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 연임되신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님 모시고 각 대학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대학이 풀어야 할 과제 등 대학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연임 되셨는데 일단 좀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금 이 위원장 자리 자체가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네. 대학을 평가하는 게 주된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기 이어서 3기 대학 구조 관련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평가 지표 이런 다양한 준비 사항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하면은 아무래도 부실대학을 좀 정리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위원회입니다. 교육부 산하에서 내용을 크게 몇 가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이고 두 번째가 대학 통폐합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에 필요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세 번째 대학 관련된 평가 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대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구조개혁, 통폐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물론 학령 인구의 감소도 있겠지만 그만큼 대학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국내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진학률만 보면 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의 수를 보면 1980년대에서 지금 약 40년, 네. 39년쯤 됐죠. 네. 이 기간 동안에 일반 대학만 보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숫자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학령 인구는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떨어지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대학 수는 많고 정원은 많은데 대학에 입학할 자원은 줄어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로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될 학교가 아무래도 부실대학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부실대학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 부실대학이라는 것이 개념이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사전적으로 네. 이게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부실대학의 개수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른바 한계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부실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도저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그 혈세를 가지고 이 대학에 지원해봐야 대학도 도움 안 되고 거기 더하는 학생들도 도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평가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받는 대학 중에서 지난번에 네. 작년에 발표된 2기 평가에서 일반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대학이 20개입니다. 20개요. 예, 그래서 저는 그 20개만이 부실 대학은 아니고요. 20개 대학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조차도 못 받는 대학은 완전히 어려운 대학이고 그렇지 않으면서 정부의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만 네. 운영이 쉽지 않은 대학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20개 이상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네.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재정 지원도 안 되고 그 대학 입장에서 운영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학 숫자가 많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정부에서 1996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3년 전인데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정부에서는
인가해주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학들을 만들면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대학에서는 상당히 등록금 수입을 가지고 학교를 나름대로 어려움없이 운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학령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네네. 지금 대학의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반적인 상품처럼 단기간에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학교로 갑자기 문을 닫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부실대학의 숫자를 20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대학들은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건가요? 이 20개 플러스 알파 대학을 그대로 정부가 문을 닫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부실 대학이라고 그대로 이제 정하기는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일반 재정, 정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의 네. 개수가 20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해가지고 대학 위기를 탈출한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또 부실 대학이라고 범주에 속하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쨌든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스스로 판단해서 대학을 문을 닫을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직업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용도로 바꿀 것인지 네. 이런 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것을 좀 선별해 내시기 위해서는 이 대학 구조 평가가 정말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 구조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구조개혁 평가는 지금까지 2번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대학의 상당한 숫자를 감축을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네. 감축을 했고 부산 네.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이 감축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띈 그렇습니다. 거였군요. 그러다가 2기가 작년에 발표됐는데요. 네. 결과는 그것은 좀 과도기적으로 네. 정원을 좀 줄이되 정원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일반 재정, 정부 재정을 지원할지 안 할지 그 결정하는 식으로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기가 정원 감축이 주 타켓이었으면 2기는 정원 감축과 일반 재정 지원의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3기 구조개혁 평가 우리 요즘은 이름 좀 바꿨습니다. 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이건 평가라는 것이 너무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이 적어도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진단하겠다. 아. 그 진단에서 탈락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3주기 평가는 정원 감축에 우리가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요. 네.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지원해서는 안 되는 대학을 구분하는데 초점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자율성 일정 부분 주었습니다. 네. 정원을 감축시키면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정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나 그것도 그 대학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제성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2주기 그리고 3주기 특히 네. 거기에 강조점 두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 유연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순기능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혈세로 부실대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 세금을 가지고 대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대학에 링거를 꽂아서 네. 몇 년간 유지하면 가장 큰 피해는 학생, 학부모가 보는 겁니다. 더 네. 넓게면 국민이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부 재정은 이런 쪽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주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그런 대학을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혈세를 투입되지 않게 하고 단순히 교육부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의 예산도 그렇게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남아있는 대학이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없다면 네. 살 만한 대학은 잘 키워서 네. 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게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대학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취업 전문학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대학 구조개혁이 단지 그 부실대학의 정리 작업만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실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모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부실대학교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이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지금 네. 20개 알파가 아니고 네. 저는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대학을 그냥 그 공간과 건물을 그 상태로 그냥 폐허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학교 대학 운영자들이 저는 합리적 판단하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퇴출을 해서 학교를 완전히 문을 닫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업 전문 학교라든지 네. 인력 양성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는 관련된 대학 당사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변경시킬 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입장이나 아니면 대학 입장이나요. 그런 면에서 이 평가 대상 대학을 그동안 6등급으로 나누셨던데 이번에 3등급으로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단계를 축소시킨 것인지 이 부분도 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1주기 평가할 때 6등급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2주기 평가에서 3등급으로 줄였는데 이게 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걸 세분화시키니까 오히려 그 세분화시키는 게 정부 개입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정말. 굉장히 그 차이를 낼 거. 네. 그것은 너무 아무리 평가를 우리가 많이 해왔고 엄밀하게 해왔다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고 큰 틀에서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네.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3주기 평가는 그보다는 더 단순화될 겁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과 네. 받지 않는 대학으로 나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예. 중위권 이상 대학들은 그렇습니다. 구조개혁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제 그 밑에 작업을 더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근데 지역 인재들이 지금 계속 부산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보다 더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 문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한 대학이 없으면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보여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지역의 대학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고등학교 우수한 인재가 1차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재학생 중에서 지역의 재학생 중에서 또 우수한 인재가 또 2차로 수도권 직장으로 인전하고 네. 그럼 지역에서는 사람이 중요한데 결국 사람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인데 우수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서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 왔고요. 앞으로 된다면 이거는 지역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상당한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모두가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중에서 몇 개 대학은 전국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뭐 소수겠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지방 대학을 만들어서 우수 인재가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고 그 지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선순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만 저는
지역 그리고 국가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립대학교의 이제 통합이라든지 지역 거점 대학교를 좀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두 번째가 대학 통폐합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 가는 사안인데 최근에 경남 지역의 국립대 두 개가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에는 동의를 두 대학에서 했고 네. 그 내용들이 교육부 그리고 위원회로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지금 이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회 역할이 통폐합이 중요한데 하나는 무조건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나머지 대학이 흡수된다. 이런 시각을 하면 발전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두 대학 간에 굉장히 수평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통합을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 네. 하나의 대학이 선제적으로 중심이고 나머지 대학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대학 발전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게 오히려 대학 간에 논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중심으로 할지 이런 것도 결국 그 대학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통폐합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학령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국립대학도 어떻게 구조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짧게 한 2, 3년은 기다려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이 더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